소장님? 님. 끝말잇기. 저는 아동청소년 대표 배우로 나온 백송시원이라고 합니다. 네, 전 송김경아입니다. 그 주희 도연님이 이제 이 북토크 함께 자리하고 저희 작품 같이 함께 만든 생존자이시고요. 이 자리 함께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좀 미리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못 오게 되셨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지금 함께 보실 영상은요,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하면 시원님께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 던져주셨고, 세월호 참사가 무엇인지, 노란 리본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순간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드리는 것이 좋을까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주인님과 도연님께 요청을 드려서 세월호 참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야기할 것인가 라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이게 그냥 비단 시원님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말할 것인지 우리가 좀 찾아가는 시간으로 삼고 세월호의 장소들에 직접 가서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난 여행이었고요. 세월호의 장소들을 이제 주희도연님께 좀 정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연상되는 건 기억교실, 이제 진도 팽목항, 목포 신항인데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장소에서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또 다른 친구분들이랑 또 이야기 나누시고 나서 역시 이 장소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억교실이랑 팽목항, 목포신항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연극은 여기 다녀와서 그 다음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연극이 끝나고 나서 작품에 나왔던 세월호의 장소들이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엇을 보았는지를 관객분들에게 공연이 끝나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영상 링크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4월 16일에 이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시온님이 몇 살이죠? 작년 4학년입니다. 영상은 언제 촬영하러, 세월호의 장소들은 언제 갔나요? 2학년 때 처음으로. 8주기 전이었어요. 2022년이었고요. 이 영상에 이제 중간에 주인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세월호 참사, 그런 일이 또 있었냐고 이제 시원님이 질문해 주시고, 그런 일은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이태원 참사가 있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좀 이때 주인님이 해주신 말씀이 되게 많이 생각났었던 것 같아요. 제목 2014년생이잖아요. 2014년생이라고 그 작품 제목을 달게 된 이유는 시원님이 2014년에 태어난 분이기도 하시고, 또 주인님 도연님이 2014년에 생존자라는 이제 의미를, 이제 그 중의적인 의미를 좀 작품에 담고 싶어서 2014년 띄고 생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2014년생인 시원님이 보는 세월호 참사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또 시원님의 사회 안에서 시원님이 만나고 있는 사회 안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어떻게 여전히 유효한지를 찾아가는 시간,
이제 작품을 좀 구성해 보았어요. 책에도 나오지만 시연님께서 이제 세월호의 장소들을 다녀오셔서 팽목항을 다녀오셔서 노란 리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대사를 꼭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끄러우세요?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어떨까요? 제가 나리를 할게요. 제가 다시 북극 대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떻게요? 가방을 열어보세요. 가방이요? 네. 날이 가방 안에서 손가락 두께만한 흰 줄을 꺼낸다. 이건 줄이잖아요. 줄을 계속 꺼내볼까요? 북극님들도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날이 관객에게 줄을 건넨다.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이 줄을 잡을 수 있도록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며 줄을 계속 꺼낸다. 가방 안의 줄은 끝없이 이어져 나온다. 모든 관객이 줄을 잡고 나서야 비로소 줄의 끝이 보인다. 줄 끝에는 노란 리본이 묶여 있다. 이건 노란 리본이잖아요. 주희 언니랑 팽목항에 갔는데요. 리본이 엄청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리본이 다 낡아서 끊어졌더라고요. 팽목항이 되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뭘 해야 할지 직감이 왔어요. 근데 왜 노란 리본일까요? 그럼 제가 나리를 읽으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그리운 사람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이래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했어요. 다음 분이 읽어주시면. 스텔라 데이지오 주황 리본이요. 리본 색깔이 주황색인 이유는 자동 전개된 구명벌의 색깔이 주황색이기 때문이래요. 김영균님 보라 리본이요. 이렇게 같이 할게요. 캐나다와 영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를 추모할 때 사용한대요. 이태원 참사 보라 리본은요? 리본은 보라색이지만 이태원 참사 별자리 배지에는 할로윈 축제와 안전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밤하늘에도 독특함이라는 보라색의 별이 이어져 있는데요. 4개의 별은 희생자, 생존자, 지역 주민과 상인, 공적 구조자와 우리를 의미한대요. 잠깐만요. 근데 뒤에 분들이 읽으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고 뒤에 분들이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책 책, 때문에 책.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네. 책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너무나 같이 읽고 싶으시군요. 네. 나눠드릴게요. 네, 마음이 많이 쓰이시나 봐요. 고맙습니다. 우리요? 참사의 목격자인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검은 리본은요? 어느 책을 추모할 때 쓰이잖아요. 서희초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도 추모와 애도의 의미로 검은 리본을 사용했어요. 다른 색도 있어요? 다른 색이요? 다른 색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찾아볼게요. 저는 초록 리본도 봤어요. 초록 리본이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기억하는 리본이라고요. 꼭 기억할게요. 네. 재난피해자 권리센터 우리 함께가 이제 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전시가 있었어요. 사진 전시였는데요. 이제 그 전시에 리본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때 초록 리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록 리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러 참사가의 사진들이 놓여 있는 사진전이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습기 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 가습기 참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초록 리본을 보고 가습기 참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오셔서 좀 영상 같은 걸 좀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가습기 참사도 아직 현재 진행형인 참사여서 아마 더 앞으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참사이다.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곳 있잖아요. 팽목항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그 노란 리본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 괜찮습니다. 항상 일상이니까요. 신경 쓰지 않고 있으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노란 리본을 함께 이렇게 관객분들과 매듭을 짓거든요. 그것들 이제 2022년, 2023년, 2024년 공연 이렇게 모아서 이번 기억식의 이제 10주기에 그 관객분들이 만들어주신 노란 리본을 이렇게 설치하고 왔어요. 그래서 도현님도 같이 설치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가지고 이걸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싶었던 것은 이 영상에 나오는 그 팽목항의 모습과 그 극장에서 시원님에게 들은 팽목항의 장면을 우리 모두가 떠올리면서 노란 리본을 함께 매듭 짓는 그것이 이 작품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연결지어서 좀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원님이 세월호 참사를 알게 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리본들에 대한 무한한 관심, 다른 참사들에 대한 관심들로 뻗어나갔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끝말잇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끝말잇기는 2022년에 그 관객들이 입장할 때 슈님이랑 좀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끝말잇기면 좋겠어요 해서 사실 끝말잇기가 들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공연을 올리고 나서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 끝말잇기인가? 끝말잇기 연출의 의도인가요? 이렇게 슈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오히려 그 관객분들의 질문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되지요. 하나는 이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의 연대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이 참사가 우리의 연대와 연결로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할 기회가 진짜 없거든요. 이렇게 작품을 보시고 이렇게 관객들이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적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원님이요. 제가 말 너무 많이 한다고 그만 말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책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아마 대체 도현님 주인님과는 어떻게 알게 됐느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발언권을 갖게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주인님은 이제 제가 2015년에 이제 해화동 1번지라는 소극장이 대학로에 있는데요. 그 소극장에서 함께 연극하는 연극인들이 모여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네, 짧게 제가 얘기를 마저 해볼게요.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도현 언니랑 주연 언니랑 만났을 때가 처음 때는 엄청 어릴 때부터 만났는데 몇 살 때인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 건 엄마가 설명해 줄 건데 제가 어릴 때 쌍꺼풀이 없었는데 감기가 걸려서 쌍꺼풀이 한 짝 한 짝씩 생겼는데 그걸 언니들이 지켜봤대요. 생기는 것까지. 생기기 전에 보고 생기는 것까지 보고 그만큼 많이 봐왔는데 근데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언니들이 세월호 생존자라는 것을 몰랐는데 그렇게 점차 알게 되면서 좀 크니까 언니들이 그런 세월호라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언니들이 그 생존자야, 그 참사의 생존자야, 어때? 라고 자주 물어봤는데 약간
걱정이 되거나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그런 참사를 듣고 아 그런 참사가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됐는데 그런 참사가 있구나 하고 살짝 걱정이 됐는데 언니들이 그 생존자라고 하니까 뭔가 더 궁금하고 더 걱정됐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트라우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언니들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저나 엄마 앞에서는 밝은 모습만 보여줘서 엄마도 트라우마가 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게 주희 언니는 그나마 약하게 있고 도연 언니는 엄청 심하게 있어서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로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워낙 친해서 같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연극을 준비하니까 더 의미가 있는 그런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게 된 것은 8개월 때였어요. 시원님 8개월이었고 그 걸음만은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기어다녔다. 잡아야지 걸을 수 있는 유모차를 타고 계셨었어요. 네. 안 기어다녔지? 충분히 기어다니셨는데 이렇게 똑바로 서서 자신 있게 걸어다니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연극에서 연극인 동료들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세월호 프로젝트를 여러 동료들과 함께 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첫 해에 2015년에 참 세월호 참사를 연극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과연 연극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가능한가? 고민이 모두가 너무 많았고 워크숍을 좀 가지면 창작 워크숍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유가족분들 또 사참이 특조위인가요? 당시에 변호사분들도 모시고 지금 현재 어떤지 이렇게 여러 워크숍을 좀 가졌었어요. 그때 이제 변호사님이 좀 소개해 주셨어요. 제가 생존자 이야기를 작품에 좀 담고 싶다는 얘기를 했고 한 10여 분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그때 도연님과 주인님이 함께 계셨고 8개월이셔서 이제 함께 동행을 했었던 거죠. 그때 연이 닿아서 짧은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작품의 뭐 의상, 단원고, 교복이든 뭐 여러 가지 함께 작업을 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왔고요. 시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서로가 궁금하고 서로를 만나고 싶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원님이 커가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질문이 깊어지면서 제가 더 이상 답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래서 도연님께서 주인님께서 옆에 생존자 언니들이 있는데 직접 얘기해 주면 되지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여행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건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서는 시원님에게 세월호 참사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존에 나와 있는 기사와 영상들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2차 피해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온전히 오롯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투영된 그러니까 다른 세월호 참사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르게 전해야 된다라는 어떤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지금은 그래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전에는 좀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것의 소중함을 저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세월호 참사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지 그런 질문을 받으셨는데 당시 해주셨던 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속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아직 돌아오지 못하거나 별이 된 언니 오빠들한테 언니 오빠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계속 기억을 안 하면은 언니 오빠들이 되게 속상해할 것 같고 유가족분들도 서운할 것 같고 그래서 더더욱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3번의 공연을 하겠다고 결심하셨던 건가요? 이 작품이 대사도 사실 엄청나게 많고요. 이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리서치를 해야 했거든요. 근데 이 리서치의 모든 과정에 이제 시원님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함께 다 열어보고, 근데 이 단어들이 너무나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단어를 다시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걸 자기 안에 녹여서 이 작품의 대사들이 된 것이에요. 시원님이 해주신 말들을 펴내는 일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원님 안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직 이렇게 여러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시원님이 답을 하시면 그 답을 이렇게 이런 건가요? 저런 건가요? 요런 의미인가요? 야, 이렇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조합하면서 정확하게 시원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그걸 문장화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조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원님은 이 작품에서 경찰서에 다녀오셔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시원님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왜 운전자들이 이 교통안전을 지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경찰서에 찾아가거든요. 근데 시원님이 다녀오시고 나서 세월호 참사와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는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당시에는 세월호 소위 애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난 것이라는 어떤 말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되게 의아했던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비청소년인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시원님은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들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은 것처럼 일상 속에서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음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시원님에게는 시원님을 비롯한 아동 청소년에게는 매일매일이 참사 속에 있는 것이다. 2023년 1월이었는데요. 뉴스를 보다가 같이 지하철 행동에 갔어요. 가서 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장애인 활동가 분들께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운동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안전발판 등등이 사실은 시원님의 편리에도 되게 중요한, 시원님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 언젠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편치 않을 때, 그럴 때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되게 연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크게 와닿으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퀴어 퍼레이드에 가서도 차별과 혐오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왜 누군가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품게 되신 계기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작품에 나와 있는 이야기 활동들은 그러하지만요. 뭐 김용균님의 추모제라든지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저랑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쌓여온 지금까지 시원님의 질문들이 쌓여와서 이 작품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님에게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앞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 참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열해보는 일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안전이라 함은 실제로 어떤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인권을 존중하는 일도 그것이야말로 이 생명 안전이라는 것 역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어떤 행동인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제가 이거 얘기하고서는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일상 속에서 다른 타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그 행동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행동이 아닐까, 아주 미시적인 것의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주희도현님께서 되게 노란 리본을 정말 많이 목격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되게 큰 힘을 얻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지 이렇게 목격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참사 피해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연대의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막 어떤 거대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좀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 거, 누구든 목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것 또한 우리의 연대의 방법이고 이 사회를 바꾸는데 있지 않았다고. 왜냐면 누군가 그걸 보면 나도 한번 떠올릴 수 있게 되잖아요. 내가 달고 다니는 것을 누군가가 보는 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미시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쩌면 거대한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응원하고요. 이렇게 오늘 북토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모두 집에 가셔서 저녁 맛있게 드세요. 짠!